상속세만 수십억이야. 진짜 미치겠다. 부동산 몇 개 팔아서 세금 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대출 받든지. 저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정착하면서 저희도 따라와서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 봉식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학 동창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꽤 성공적으로 해온 친구입니다. 야, 나 큰일 났다.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상속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는 거야. 친구 아버님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꽤 많이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걸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내야 하는데? 상속세만 수십억이야. 진짜 미치겠다. 너도 미리미리 대비해. 수십억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부동산 몇 개 팔아서 세금 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대출 받든지. 친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재산을 물려받는 건 좋은 일인데 그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오히려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세금이 좀 센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분이 계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 사이인데 우연히 그분도 최근에 상속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상속세 많이 내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분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상속세요? 하나도 안 냈어요. 정말로요? 하나도요? 네.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웬만한 자산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흰머리가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친구는 수십억의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상속받은 이분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였거든요. 정확히 얼마까지 면제되는 건가요? 지금 기준으로는 면제 한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면제 한도가 엄청나게 높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부부가 함께 있으면 더 많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부부 합산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까지는 세금 부담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합산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까지 세금 부담이 적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미국 제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미국에는 평생 증여상속 면제액이라는 게 있어서 상당한 금액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였어요. 즉, 살아있을 때 증여하든 죽어서 상속하든 합쳐서 그 금액까지는 세금이 훨씬 적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제도도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내용도 봤어요. 록펠러 같은 거대 재벌 가문들이 오랫동안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알고 나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가 더 안쓰러웠어요.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미국 상속세 제도 알아봤는데 정말 다르더라. 어떻게 다른데? 15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아예 없어. 뭐시라? 150억. 응, 그리고 부부 합산하면 300억까지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조용했어요. 너 불난집에 부채질 하려고 전화했냐? 근데 진짜야? 응, 내가 직접 찾아봤어. 그럼 너는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 안 내도 되겠네. 그 순간 정말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같은 상황인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좀 거시기하네. 나도 이런 차이가 있는 줄 몰랐어. 복 받은 거다. 내가 잘한 선택이지. 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부채질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차이는 더 컸어요. 한국은 상속세가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많으면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반면 미국은 면제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부담이 적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대하다고 들었어요. 연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적고 그것도 전체 면제 한도와 연계해서 계산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401k 같은 연금 제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연금 계좌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IRP는 주식 투자가 제한적인데 말이에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구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한국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봉식이 얘기 들었지? 나도 자식들한테 재산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장난 아니야? 얼마나 내야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세금만 수억 원이야. 차라리 나중에 상속하는 게 나을까 봐. 또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 얘기를 듣게 됐어요. 미국은 어때? 미국은 훨씬 여유로워. 면제 한도가 엄청나게 높거든. 이놈 시끼 졸라게 부럽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에 와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미국 세법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니까 저희같이 한국 출신이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냐, 기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미국에서 받은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복잡해졌어요. 미국 제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미국 거주자가 더 유리한 거 맞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부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간다던데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 세금 때문에? 응. 상속세 차이가 이렇게 크면 당연히 고려할 만하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산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런 세금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세금 때문만에 고향을 떠나는 게 옳은 일일까? 저희는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온 케이스라서 그나마 괜찮지만, 순전히 세금 때문에 이민을 간다면 그것도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세금 부담의 차이는 정말 크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상속 계획이 중요한 문제니까요. 요즘은 한국 친구들이 연락 올 때마다 세금 얘기가 나와요. 형은 좋겠다. 세금 걱정 없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수 있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미국에 온 것도 자녀들 때문이었고 세금 혜택을 노리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같은 상황인데 세금 부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특히 교포 시니어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자산이 있으면 더 복잡할 테고요.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요. 나라마다 제도가 이렇게 다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운 좋게 미국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